임지환이고 김형서라고 합니다. 이현재입니다.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좀 중요한 거. 2년 3년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밀도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많이 느껴가지고. 야, 너도 알고 있어. 근데 제가 뭐 수능 전문가는 당연히 아닌데 수능에 한정돼서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성적이 드는 건 맞는데 전제 조건이 좀 공부 방법을 제대로 한다는 전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공부만 냈다 한 몇 시간씩 그냥 독서실에서 앉아서 하면 사실 효율이 안 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1년 동안 중간중간 잘 파악하고 좀 고치는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주변에서 코치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1년을 많이 잘 보내면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은 늘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센스가 있으셨나요? 아니면 주변에 코칭을 해주셨나요? 현역 때는 그냥 제가 제일 전국에서 공부 잘할 줄 알고 그냥 냅다 제 방식대로만 했다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이번에 수능 준비할 때는 좀 겸손한 마인드로 하나라도 틀리면 약간 왜 틀렸는지 매번 고민을 하고 다음 공부로 넘어가는 식으로 1년을 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좋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자신이 중위권인데 뭐 의대를 가고 싶다 이러면은 2년 3년 준비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1년 딱 준비해서 1년 동안은 정말 공부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2년 3년이라는 기간을 자신이 잡아버리게 되면은 앞선 1년 2년 정도는 그냥 맨 마지막 남은 수능을 위한 발판 정도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마음가짐이 해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욕심이 있으면 1년 안에 끝낼 생각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원래는 현업 때는 되게 못했고 재수험생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돈도 많이 투자하고 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걸 깔아먹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수험판에 들어와서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스스로한테 또 주위 사람한테 리스크가 큰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원이 형이나 형수 형이나 전부 다 다른 일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제 의대나 메디컬을 목표로 하고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능 정도는 그냥 좀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의 그런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노력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너무 섣부르게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밀도 있게 열심히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파악한 다음에 제가 정말로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역 때 연대 입학했을 때 성적이 솔직히 좀 꽤 오래돼서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딱 1등급들에 딱 걸쳐있는 성적이었어가지고 지금 여기 학교에 입학했을 때는랑 비교하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좀 그때는 교육과정도 많이 다르고 그때랑 비교하는 건 솔직히 조금 의미가 없는데 이번에 1년 동안 수능을 준비하면 모의고사를 정말 많이 볼 텐데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보는 과정에서 느낀 게 저는 모의고사는 좀 되게 많이 잘 본 편이었어가지고 근데 항상 뭐 커뮤니티나 뭐 주변 뭐 제가 과외하고 있는 친구들 얘기 보면 모의고사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의미를 안 두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매번 시험을 보면서 좀 향상돼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이번 시험에서 약점을 한 대여섯 번 모의고사 볼 동안 내 약점이란 약점은 다 파악해봐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봤어서
그러면서 시험을 연속으로 거치고 마지막에 딱 수능을 본 느낌이라 저는 모의고사를 보고 수능을 봤을 때 그런 향상감을 좀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역 18 수능 때 1등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2등급에 과탐 하나가 이제 3등급이었었고,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는 제가 되게 못 봤어요. 그동안에 올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수능이 제 커리어 하이인데 그 전에는 계속 단순히 모의고사로 대학 레벨만 따지면 뭐 중경외식이나 서성한 정도가 계속 나오다가 네 수능 날에 좀 잘 본 케이스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모의고사를 못 본 이유가 다 이제 실수 때문이에요. 사실 이제 모의고사를 그러니까 시간을 제가 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복기를 해보면 아 이거는 맞을 수 있었던 문제인데 라고 아니면 이거는 계산을 실수했네 아니면 이거는 개념을 헷갈렸네 라는 식으로 실수 때문에 틀리는 게 대부분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9평 이후로 네, 정말 실수만 하지 않으면은 정말 다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실수를 없애는데 가장 노력을 뒀습니다. 저는 이제 현역 유평을 보고서 한 연고대 낮은과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모의고사 성적을 당연히 이제 과신하면 안 했는데 좀만 더 하면 서울대에서 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유평이 지난 다음에 원래 선택 과목이 화원 지원이었는데 지원을 지투로 바꿨어요. 이제 이게 그때부터 이제 제 인생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 현역 수능을 제초 때문에 좀 많이 망치고 재수 때부터는 되게 좀 모의고사를 잘 보고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좀 더 실전적인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전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평, 부평도 재수 때는 지방의대 정도 이상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 때 계속 실수를 많이 하고 떨려가지고 재수 점수를 망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22학년도에는 유평은 되게 잘 왔어요. 거의 그때도 한 메이저 의대 성적은 나왔었는데 9평이 그때 전체적으로 좀 쉽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되게 덤벙거리는 스타일이라서 국어도 이제 2개 틀렸는데 2등급 나오고 수학도 2, 4, 5 실수해서 좀 망치고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9평을 망치고 나서도 이제 정말 군대의 압박도 있고 더 이상 뒤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더 그거를 발판으로 삼아서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 많았어요. 어떤 걱정? 어떤 걱정? 이것도 군대 약간 그때 이등병 들어온 애 물어보니까 02년생 이렇다길래 학교로 가면 제가 나한테 군기를 잡았는데 저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에 2개를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00년생이다 보니까 지금 현역 기준 본과 2학년 선배들이랑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다 대선배들이니까 완전 깍듯하게 이제 존대하고 했는데 이제 계속 위에서 먼저 저한테 말을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아니다 그냥 계속 존댓말하고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막 존대를 하는 거를 선배님이 좀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본과 2학년뿐만 아니라 예과 2학년 본인 선배들도. 그래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제가 편하게 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딱히 동기들 사이에서 있었던 애로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본과 4학년 선배랑 동갑이니까 지금까지 과 행사를 하면서 웬만한 선배들은 동생이거나 동갑? 완전 막 큰 행사가 아닌 이상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입학할 때 마인드가 그래도 나이가 어떻든 선배고 약간 좀 친해졌다고 약간 내가 형인 거 가지고 의식하고 이러진 절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뭐 일단 뭐 거기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없는데 오히려 아까 윤재가 말한 대로 선배들이 저 나이로 약간 불편해할까봐 오히려
그게 의식이 되는 경우가 많긴 해서 그런 게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과 3학년들이랑 이제 동갑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이제 형님이라서 괜찮고, 저는 본인은 저보다 선배이긴 한데 그래도 동생들이다 보니까 제가 먼저 좀 다가가면은 이제 그쪽도 먼저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괜찮은데,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동갑인 친구들, 동갑인데 선배인 친구들이 가장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계속 말을 놓으라고 하는데 알겠다고 하다가 이제 그 친구들 이제 물어보면은 저는 이제 대답을 하면서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르게 이제 끝이 좀 흐려버려요. 약간 너 뭐 하고 있어? 아 저 공부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좀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수능을 준비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요인들이 오는데, 나이가 좀 다소 늦은 상태에서 수능 공부를 하면 문득문득 공부하다가도 좀 현타 아닌 현타도 오는 게, 이거 내가 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합격해서도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불합격하면 뒤로 물러설 데가 또 없는데? 이래서, 그리고 나이가 있으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또 비교를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가 없는데, 친구들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해서 자기 몫의 돈을 벌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느덧 대학은 이제 졸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대다수인데, 나는 왜 이 시점에서 다시 입학 준비를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안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입시인데 더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했던 방법은, 일단 그런 고민은 합격을 하고 나중에 하자라는 마인드로 항상 버텼는데,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더 강하게 잡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시험장에서 좀 제가 자주 쓰는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데, 이번 수능에서도 사실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국어 끝나고 나서도 이번에 1년 준비한 거 날아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누구보다 자만을 가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국어를 풀든 수학을 풀든 어려웠으면, 여기서 내가 어려웠는데 쉽다고 느낀 애가 있겠냐 싶은 마인드로, 내 주변에 앉아있는 애들은 아마 나보다 다 어려웠을 거다 싶은 마인드로 매교시 마인드 컨트롤 잘 하고, 그런 식으로 입시를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수험 생활을 두 가지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면 비교와 교환입니다. 이제 비교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를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열등감의 차원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이런 식이 아니라 얘가 이만큼 하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나 라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교환의 키워드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1년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교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공부에만 몰두를 할 수 있고, 앞으로 저에게 이제 펼쳐질 미래를 기대를 하면서 이 1년을 기꺼이 바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니까 더 집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장수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포기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자기 친구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뭐 부모님도 아니네 다시 부모님 포기해야 되고, 이제 그 수능을 오래 보고 장수를 한다는 거는 되게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 장수를 한다는 거는 되게 이제 포기하는 게 많은데, 저는 일단 그 20대 초반에 황금 같은 시간을 이제 공부하느라 포기했고, 그리고 주변 이성관계나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런 친구 관계, 그런 것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면서도 제가 좀 공부를 오랫동안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중에 이제 제가 미래에 평생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정말 많은 실험과 고통을 지금 일시불로 몰아서 받는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제가 공부를 정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수능을 보고 국어랑 수학을 잘 본다고 보고 수능 시험장에서 딱 나와서
그 채점을 한 다음에 제가 그때 겪었던 성취감은 아직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꼭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응원합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진짜. 아, 난 감동해서 울었어. 진짜 대박이다 근데.